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코로나의 코비드, 이혼의 디볼스를 합성한 코비드 디볼스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시대 마음 방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마음을 보는 정신과 의사로 산지 한 26년인가 7년 된 네, 윤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네. TV 프로그램, 라디오로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데요. 또 MBC 라디오에서 윤대현의 마음연구소 네, 네,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네, 뭐 병원에서 홍보가 된다고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네, 딴짓만 하는 얘기도 하는데 뭐 제 입장에서 오히려 이 좀 병원에 또 뭐 요즘 뭐 문턱이 낮아져서 뭐 큰 게 아니라 그냥 섰던 삶의 좀 힘듦, 뭐 고통, 스트레스 이런 걸로 오는데 그거랑 보다는 조금 더 일상 삶에서의 고민을 만날 수 있어서 저도 배우는 것도 많고요. 네. 제 어떤 진료 영역의 좀 확장이라는 측면도 있고, 네, 뭐 그래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네.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뭐 그랬다기보다는 좀 세상이 변한 거죠. 한 십수년 전에 힐링이 유행이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뭐 제가 가서 하겠다고 해서 한 건 아니고요. 예, 어떤 그런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에 네. 대한 관심. 네. 그렇다면 청취자들께서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뭐 세상에 제일 힘든 고민은 제가 정신과 의사를 해보니 뭘까요? 내 고민입니다. 내 고민. 내가 하는 고민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도 나죠. 그렇긴 하지만 의외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 다른데 또 사람 고민이요. 이렇게 좀 모아보면 10가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더 모아보면 5가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중에 1등은 여러 형태의 관계이죠. 뭐 아까 코디볼스, 코로나 때문에 뭐 되게 슬픈 거죠. 뭐 이혼율이 증가한다 이런 말씀 아나운서님이 주셨는데요. 그것도 사실 다 관계죠. 요즘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되게 사랑하는 가족이었는데도 사람이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 아마 스태프 여러분들이랑 우리 좀 처음 만났고 뭐 기분 나쁠 거 없는데 한 일주일 여기 가다 놓고 지내라고 하면은 원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비슷하게 좀 제 예가 좀 그랬지만 요즘 집이 학교고 직장이고 가정이다 보니까 그 물리적 공간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네. 관계 갈등이 더 커진 상황이죠. 관계의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럼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는 주로 어떤 조언을 많이 해주시나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관계가 불편하다 그러면 2가지죠. 그 사람이 밉다와 또 하나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한탄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이것도 직장이 힘들다는 거지만 좀만 얘기해보면 대부분 관계의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럼 제가 우선 드리는 말씀은 직장을 잘못 들어가서 힘든 게 아니라 힘든 데를 회사라고 한다. 그리고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존경할 수 있는 상사를 한 번 정도 만나는 게 평균이다. 2번이면 대박. 못 만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는 힘들지만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설계됐는지는 뭐 종교의 영역이겠지만 그냥 열심히 살아도 좀 힘들다. 이걸 이제 저희 심리 용어로
수용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봐 주는 거. 그것부터 하죠. 왜냐, 그걸 이제 좀 다른 말로 이제 1차 스트레스, 2차 스트레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외국 경영 심리 잡지에 실렸는데 부처님 예가 들어가 있어요. 부처님이 제자분들과 어디를 걷고 있었는데 제자분이 부처님한테 이제 질문을 했답니다. 부처님 어떤 사람이 가다가 화살을 가슴에 맞았습니다. 근데 좀 걸어가다 거기에 또 맞았습니다. 첫 번째 화살이 아픈가요? 두 번째 화살이 아픈가요? 네, 역시 뭐 부처님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시니까 첫 번째 화살은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해야 된다. 이게 이제 1차 스트레스와 2차 스트레스에 좀 비유하는 예로 네. 쓰이는 거죠. 결혼해서 힘들다? 다 힘들다. 1차 스트레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난 왜 이렇지? 내가 문제가 있나? 내 인생은 꼬였나 하면 이제 2차 스트레스가 돼서 그게 좀 더 심각해질 수 네.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주로 좀 드리죠. 네, 일단은. 네. 코로나19 시대 되고 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좀 코로나 블루. 네. 어떤 문제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블루를 겪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 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센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네. 언제 끝날지도 몰라. 맞아요. 그다음에 뭐 전 영역에 있어서 보통 경제적인 것만 힘들든지 뭐 관계만 힘들어야 되는데 다 힘들고 내가 힘들어도 뭐 친구나 뭐 하다못해 뭐 옆에 뭐 일본 중국이라도 편해야 거기 가서 우리가 휴양을 할 텐데 네. 전 세계가 이렇게 통으로 다 힘들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블루 자체는 정상이다. 정상이지만 힘든 거죠. 이게 마음이 우울하고 의욕이 없고 번아웃도 나타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운동 못하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도 나빠지시고 비만도 많아지시고 그러니까 뭐 당뇨도 생기시고 그러니 더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나죠 지금. 네. 오늘 강연에서 코로나19 시대 마음 방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강연 또 귀담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 몸에서 꺼내서 친구처럼 내 마음은 바깥에 있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일단은 좀 생각하시면서 이 마음을 어떻게 잘 안아줄까. 코로나 블루 느끼는 거 정상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걸 이제 수용이라는 중요한 용어를 쓰는데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든 건 다행이야. 먼저 안아주는 게 외상후 스트레스로 갈 수도 있는데 반대로 외상후 성장. 주인공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서 공감 소통을 활용한 내 시나리오, 내 이야기를 좀 긍정적으로 그리는 법 제가 말씀드리고 네, 최신 마음 관리 기술 이 얘기 들으시니까 뭐 AI나 이 첨단 용어가 나와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 최고의 마음 기술은 내 마음을 먼저 안아주는 거죠.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도 많은데요. 사실은 그거는 은근히 신경 쓰는데 우리가 신경 못 쓰는 게 내 마음과의 관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 마음 관리에도 내 마음을 꼭 안아주는 게 필요한데요. 이 마음들 잘 안아주고 계시나요? 이 마음을 안아준다는 게 친구나 뭐 사랑하는 가족 안아주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이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안아주는 건지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안아줄 수 있을지. 그래서 여기서 먼저 팁을 하나 드리면 내 마음을 잘 안아주려면요. 사실 바깥에 있지 않지만 좀 내 이 몸에서 꺼내서 친구처럼
내 마음은 바깥에 있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일단은 좀 생각하시면서 이 마음을 어떻게 잘 안아줄까 함께 고민해 보는 게 일단 효과적입니다. 네, 코로나 블루, 마음 방역, 외상후 성장 뭐 이런 키워드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지겨우시죠? 그냥 그래서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냥 코로나란 말 자체가 좀 짜증스러운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블루라는 게 파란 예쁜 블루도 있지만요. 좀 블루스 음악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산후 우울증도 영어로 포스트파텀 블루에서 블루란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 하면 뭐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코로나 블루인 거죠. 이런 고민으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저는 너무 약합니다. 이깟 코로나 블루 하나 이기지 못하고 너무 마음이 지치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네, 코로나 블루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잘못인지도 모르죠. 그 노력은 훌륭한데 우리가 주로 쓰는 마음 관리 기술 중에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 조정, 훌륭한 겁니다. 오늘 늦잠 자고 싶어도 일찍 일어나는 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필요하다 하면 보는 거. 내 싫은 마음을 조정해서 그래도 좋은 쪽으로 가는 건데 효과적인 기술이긴 한데 마음이 지쳤을 때도 억지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힘내라만 하면 우리 마음은 약간 청개구리 같은 우리가 인간관계로 봐서도 그렇죠. 너무 지쳤을 때 누가 힘내라 하면 힘나세요? 쟤 만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죠. 청개구리처럼.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때론 지쳤을 때 안아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은근히 보면 힘든 친구는 잘 위로해 주는데 내 마음한테는 되게 까칠하고 엄하게 다룰 때가 많이 있죠. 코로나 블루 느끼는 거 정상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걸 이제 수용이라는 중요한 용어를 쓰는데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든 건 다행이야. 먼저 안아주는 게 코로나 블루에 있어서 내 마음을 잘 다뤄주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거를 1차 스트레스, 2차 스트레스 이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하죠. 코로나로 힘든 건 1차 스트레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타겟은 2차 스트레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찾아오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이것 하나 못 이겨내? 자존감 떨어져? 뭐 내 미래는 끝장이야. 이러면 이 훨씬 내 삶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래 힘내보자. 지친 것도 당연해. 내 주변도 지쳤을 거야. 그래 함께 우리가 위로해주자. 이럴 때일수록 끈끈한 공감 네트워크가 중요해. 이렇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의 과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 많이 요청받았던 뭐 글 기고나 강연에 마음 방역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럼 몇 년 전부터 이 단어를 잘 알았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처음 들었습니다. 도대체 마음 방역이 뭔가 했는데요. 뭐 느낌 오시죠?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자. 마음 방역. 여기까지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실제 코로나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데도 마음 방역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이 질문 종종 드리는데요.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마음이? 네,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이 가슴입니다. 가슴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다 여기서 느껴지죠. 뭐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뭐 애절한 시련의 아픔 한 번 정도 다 기억 어딘가에 있으실 텐데요. 혹시 시련 당했을 때 가슴 말고 다른 데가 아픈 경험 하신 시청자분 계신가요? 네. 제가 강의하다가 딱 한 분 허리가 아팠다는 분 제가 뵙기는 했는데 그건 좀 특이한 경우고 다 우리가 가슴 속에서 느끼죠. 그래서 마음이 가슴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이 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 뇌를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 컴퓨터 본체에 해당한다면 똑같진 않지만 소프트웨어가 마음쯤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또 뇌가 우리 몸과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인데 우울하지 않은 우울증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증상은 아무것도 없고요. 소화 안 된다. 뭐 심장이 불편하다. 심지어는 감기 증상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1년 내내 내과를 다녔는데 안 나셨는데 엉뚱하게 저희과 약을 드시고 감기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뇌와 마음과 몸 사이에 뇌가 있고 우리 뇌가 그 사이에서 이 서로 왔다 갔다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몸이 불편하시기도 하고 이 몸이 불편하다 보면 코로나 블루가 더 심하게 올 수도 있죠. 실제로 면역 기능도 되게 중요해서요. 염증성 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뭘까 싶으시죠? 퇴행성 관절 염증이 있으면 울적합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옛날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그게 아니라 무릎에 염증 물질이 뇌를 타고 들어가 뇌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실제 우울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울성 염증도 존재합니다. 마음이 많이 울적하면요. 몸의 이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블루,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면역 기능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몸 함께 잘 관리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뭐 복잡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 감기가 찾아오더라. 마음 때문에 몸이. 반대로 감기 걸렸는데 기분 좋아.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뭐 정신과 의사가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냐 싶으실 텐데요.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로 노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왜 그렇지 않느냐? 중간에 뇌를 놓고 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또 중요한 마음 관리 팁인데요. 마음을 잘 관리하려면요. 우리가 마음, 몸을 좀 분리해서 따로따로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불가능합니다. 마음, 뇌, 몸은 함께 관리해줘야 됩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불편해도 다 불편해지고요. 하나만 열심히 관리해도 다 좋아지는 뭐 이런 서로 상호작용이 있죠.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럼 마음, 뇌, 몸이 중요한데 그중에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뭘까? 네,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는 중간에 있는 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중간에 있는 뇌가 좀 건강해야 뭐 마음, 몸도 좋지 않을까요? 약간 오늘 주제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치매 관련입니다. 요즘 제일 걱정하시는 질환이 어르신들이 뭐 어르신뿐만 아니라 막 요즘 30대 직장인분도 나 치매 아니냐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자, 이 보시기에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 치매내로 보이시나요? 네. 좀 다 맞추시더라고요. 요즘 의학 지식이 많아지셔서. 오른쪽이 맞습니다. 네, 보시면 뇌세포가 깔끔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뇌세포의 안과 밖에 이게 좀 못된 단백질들이 쌓이면서 우리가 머리카락 빠지면 속상한 것처럼 뭐 뇌세포가 빠지는 건 아니지만 뇌세포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뇌세포 단위의 죽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치매가 뭐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퇴행성 치매는 뇌가 작아지는 병입니다. 자, 치매 예방은 몇 살부터 하면 제일 효과적일까요? 뭐 여러 가지 답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느낌 오시죠? 정답은 오늘입니다. 오늘. 네. 마음 방역, 뭐 코로나 블루 예방, 치매 예방은 전혀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내 마음을 잘 관리한다는 거는 당연히 뇌를 잘 관리해 주는 거고 그게 진행되다 보면 스트레스 관리면 치매 예방이 함께 되는 거지 이게 뭐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이가 더 들어서 그때 치매 관리를 하겠다? 뭐 그럴 건 아닌 거죠. 좀 웃긴 얘기지만 뭐 지금 내가 5살인데 지금부터 열심히 치매 관리를 해야지? 네, 나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빠른 게 바로 오늘부터 잘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얼굴 동안 얘기하잖아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지혜로운 콘텐츠들 많이 보시는 거 보면 자연스럽게 다 동안이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피부만 동안이 있는 게 아니라요.
뇌에도 동안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를 알고 싶으면 MRI라는 이 장치로 이렇게 뇌를 짜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쪽 뇌가 동안뇌로 보이시나요? 똑같은 70세 여성분 뇌 사진인데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른쪽 여성분은 조금 더 까만 게 벌써 뇌세포가 사라진, 뇌가 쪼그라진, 위축된 거죠. 반면에 왼쪽 분은 20대, 네, 70세 어르신인데 20대 뇌 유지하는 분들 많으신가 하면요. 너무 슬픈 상황인데, 요즘 60이 뭐 어르신입니까? 의학적으로는 노인이라고 하는데 다 청년들이시죠. 저보다 건강한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60 간 넘었는데 치매 진단을 받는 그런 황당한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장은 우리가 코로나 스트레스, 코로나 블루지만 길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마음 관리를 잘하면 네, 치매 예방까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뭐가 보약일까요? 우리 뇌를 어떻게 하면 동안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연구가 더 필요하냐? 네, 지금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에이 뻔해 할 것 같아요. 근데 에이 뻔한데 또 엄청 못하고 있는 쉽지가 않은 거기도 합니다. 식이 조절, 뭘까요? 건강식을 적당히 먹자. 운동, 네. 스트레스 관리, 요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잘해주고 계시나요? 네, 거의 없으세요. 일단 저는 오늘 식이 조절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게 좋은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나와서 따로 말씀드리고요. 예, 뭐 저를 포함해서 그냥 맛있게 많이 드십시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운동은 좀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 운동이란 용어를 싫어합니다. 이 숙제처럼 만들어 놓다 보니 이게 다 우리가 못하고 있죠. 하루 30분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주 3회 이상 운동해라. 의사들이 하도 떠들어서 우리 마음에 다 강박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강박이 되다 보니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선생님, 오늘 1시간 10분 걸었는데 땀이 안 나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좋은 것도 숙제처럼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하기 싫어지는 거죠. 아마 게임도 성적 매긴다고 하면 학생들이 하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좀 그런 측면이 존재하죠. 근데 행동적 항우울제라는 또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먹는 항우울제, 항 스트레스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거기 제일 좋은 게 사실은 운동입니다. 운동이 약만큼이나 가벼운 우울증에는 비약물적 생활요법, 운동 같은 걸 해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운동을 잘해주면 그게 식이 조절에도 도움 주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도움되고 해서 이 가벼운 운동이라도 이제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 요거를 좀 더 집중해서 마음 관리도 되면서 치매 예방도 되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일단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셔도 좋은 방법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오늘 좀 약간 옆으로 새서 연결은 되어 있는데요. 외상후 성장이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외상이란 용어는 보통 바깥이 다치는 거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은. 제일 이걸로 고생하시는 직업군이 소방사님들이세요. 바닷가로 놀러 갔는데 숙소에 들어갔는데 화재 현장이 떠오른다. 짜증나 잠이나 자자 했는데 꿈에도 나타난다. 과거의 일이 지나가 버려야 되는데 트라우마로 바뀌어서 현재와 미래에 계속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외상후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이거 뭐 이 정도면 트라우마이죠. 뭐 다들 고생하시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고생하신 분들이 누굴까요? 코로나 생존자 분들일 겁니다. 코로나 진짜 앓으신 분들, 그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고생하시다 나오시면 야호! 나에게 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이렇게만 가셔야 되는데 한 유명 연구
학술지에 실린 거 보면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코로나를 앓으신 후에 완치된 후에 3분의 1까지 보고된다는. 왜냐하면 그만큼 너무 괴로웠던 기억이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는 지금 트라우마 상황에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뭐 요리를 하다 외상이 생겼다. 뭐 그럼 이제 아물긴 하지만 어쨌든 상처가 생기는데 마음의 외상은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를 발견한 거죠. 외상 후 스트레스로 갈 수도 있는데 반대로 외상 후 성장. 요즘 다른 말로 약간 경영심리에서는 위기 후 성장,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 포스트 크라이시스, 애프터 크라이시스 그로스 이런 말을 씁니다. 희한하게 트라우마를 받았는데 스트레스가 아니라 성장으로 갈 수 있는 무언가 힘이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트라우마는 너무 속상하지만 뭐 우리가 이거 잘못해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아니죠. 근데 기왕 온 거라면 성장으로 갈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지금 뭐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그럼 뭐 코로나 이전에는 힘든 상황이 없었나? 뭐 끝도 없이 뭐 재해부터 뭐 작년에도 사실 코로나만 있었던 게 아니죠. 뭐 태풍도 있고 뭐 이게 왜 이런지 모르지만 우리 지구의 역사가 그리고 다 우리 개인사가 계속 그냥 썰물 밀물 업다운 삶이 이게 파동치면서 사는 좀 고달픈 측면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심리학자들이 바라봤더니 그런데 그런 와중에 성장하는 뭔가 힘이 존재하는데 일단 어떻게 하면 성장으로 갈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좀 재밌습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먼저 얘기합니다. 오잉? 무슨 영적 변화지? 막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이 생기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심리적 영적 변화는 그런 영적 변화는 아니고 보통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먼저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 감사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가설문지 같은 거죠. 느끼실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엔 좀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막 수요일, 목요일은 짜증난다. 내 마음이 지치면 좀 부정적인 생각이 늘거든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뭐 타인도 좋겠지만 일단 내가 좋겠죠.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타인과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이것도 또한 일단 내가 좋겠죠. 세 번째는 도전의식 같은 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위기 상황이 많이 와도 내가 견뎌내겠다는데, 대책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럴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예측이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행복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현재를 사니까 현재에 있겠죠. 현재에서 느끼는 거겠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은근히 현재의 행복이 미래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수분 예를 들어볼게요. 내일 콘서트가 있는 가수분이 내일 청중들이 와서 얼마나 감동과 위로를 받을까 미리 긍정적 예측, expectation이라고 하죠. 긍정적 예측이 가능하면 언제 행복한가요? 벌써 오늘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공연을 망친 트라우마가 있는 가수인 경우에 내일 공연 또 망치면 어떠냐라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벌써 오늘이 망가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은근히 오늘 행복하려고 하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떠냐가 중요한데 이 트라우마라는 게 이제 과거의 부정적인 게 자꾸 현재와 미래를 망가뜨리는데 이게 잘 가면 오히려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만 되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진짜 훌륭한 분들입니다. 진짜 인공적으로 트라우마를 쫓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깊은 수양을 통해 막 더 어려운 뭔가
뭐 고난과 뭐 이런 걸 통해 내 성숙을 이렇게 하시는 아주 훌륭한 분들도 구도자 분들도 있지만요. 뭐 전 솔직히 뭐 그렇게 뭐 성숙할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서 할 생각은 없지만 요즘처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다 구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성숙으로 가면 성장으로 가면 다 좋겠죠. 그래서 이게 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좋은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 강의는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수용이란 단어를 내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입니다. 근데 제가 수용이란 단어를 잘 안 쓰는 게 수용을 자꾸 조정, 컨트롤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는 수용이 아닙니다. 네, 수용 같은데 이것도 또 조정인 거죠. 네, 수용은 그와 좀 다른데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바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이게 무슨 질문인가 싶으실 텐데 주인공으로서 살고 계시죠. 네. 나 연기 못하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진짜 내 인생이니까 리얼리티 내 인생이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내가 주인공인 거죠. 근데 우리가 주인공으로서만 살면 안 되고요. 주인공 빼고 두 가지 더해서 합쳐서 세 가지 역할을 좀 해줘야 합니다. 인생이 바쁜데요. 수용이라는 건 그럼 어떤 역할이냐? 하루 10분이라도 주인공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서 관객으로서 나를 바라보는 그거를 수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단어를. 막 어떻게 긍정적으로 막 내가 조정해서 바꾸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 인생을 마치 영화관에 가서 스크린에 가서 쏴서 보는 듯한 뭐 그런 시간을 갖는 거를 수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달라집니다. 해석이. 주인공 있나? 애들 학교도 안 가고 이 재택근무에 거기에 나 재택근무도 뭐 해야 되고 남편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 왜 나한테 이런 운이 없게 이런 내가 내 인생에 이게 찾아온 거야. 뭐 이럴 수 있죠. 열연하니까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주인공의 마음은 그런데 한 발짝 물러서서 관객의 위치에서 날 보면 예의가 좀 달라집니다. 저 주인공 저 너무 힘들겠다. 하지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주인공 멋있다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게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객으로서 날 보는 시간을 하루 10분이라도 가져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감 소통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피해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스트레스 관리는 스트레스가 와서 뭐 맞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내가 빨리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아재스러운 용어인데요. 옛날에 짬뽕공이라는 게 고무공이 있었는데요. 아주 탄력이 좋았죠. 당연히 보세요. 내가 그런 탄력 있는 공을 만드는데 내가 혼자서 만드는 게 마음으로 만드는 게 힘이 셀까요? 따뜻하게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공감 네트워크로 더 크고 단단한 공을 만드는 게 더 회복력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혼자 싸우는 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이거 일종의 전투인데요. 그래서 내 마음을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공감 소통을 통한 공감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게 중요하죠. 제가 좀 라디오 코너나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 직접 다 비대면이죠. 예, 비대면인데도 뭔가 그 순간에는 다 연결된 듯한.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지금 직접 여기서 뵙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순간도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면 이 안에서 사회적 회복 탄력성이 만들어지고 긍정적인 효과가 우리 마음과 몸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감 에티켓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누가 누구를 공감한다는 건요. 너무 훌륭한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만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 감정도 전염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있으면요. 당연히 상대방이 기쁨이 있겠죠. 누군가를 돕겠다는. 그렇지만 그 사람의 감정 에너지도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있는 조직에 좀 우울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떤가요? 조직이 다 우울해지죠. 왜 그런가요? 부정적, 우울한 감정이 전파가 돼서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전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생각이 필요한 거죠. 저 친구가 날 위로하고 있어? 그럼 그만큼 저 친구는 지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 회복이 됐을 땐 저 친구를 위로해 주자. 당장 그럴 것 같지 않으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자. 이렇게 진짜 주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 힘들어 이렇게 하다 보면 가정이나 다른 조직이 이 뭐 끔찍해서 안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요즘 그냥 다양한 형태의 좀비 영화들, 이 조선시대 좀비 영화들도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잘못하면 우리 조직이 막 좀비 비슷하게 됩니다. 야, 너 나 더 줘, 나 더 줘. 서로 다 달라 그러면 조직 전체에 네,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서로 나누면 지친 가운데서도 전체적으로 네, 조직의 공감 에너지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뭐냐? 이거는 자, 주인공이었죠? 관객이었죠? 세 번째 뭘까요? 작가입니다. 작가. 예, 난 글 못 쓰는데 뭔 작가를 하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식으로 내 미래를 그리고 있나 보면요. 조금씩 써보시면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색깔이 왔다리 갔다리 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그려져. 그랬는데 3일 후엔 왜 이렇게 미래가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이런 거죠. 제가 정신과 의사를 좀 오래 하면서 제가 좀 분명히 느끼는 게 내 인생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느냐가 사주팔자를 바꾼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시나리오를 긍정적으로 쓰면 결정도 좋아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어려움도 위기 돌파 능력으로 뛰어넘기 때문에 이게 또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결정도 부정적으로 되고 인간관계도 좀 불편해지고 작은 도전에도 내가 좌절하게 되면 이 사주팔자가 좀 부정적으로 가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이 사실은 그런 어떤 식으로 내 미래를 그리느냐가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공감 소통을 활용한 내 시나리오, 내 이야기를 좀 긍정적으로 그리는 법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 이번에 강의는 마칠까 합니다. 저도 이 코로나 블루가 작년 한 6개월쯤 굉장히 세게 찾아왔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라고 제가 온갖 기술을 써도 답이 없더라고요. 하루 조금 코로나가 수그러들었던 시기에 오랜만에 대면 강의가 있어서 갔는데요. 기뻤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막 강단 앞에 서기도 싫고 그야말로 번아웃, 다 지친 현상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이 데이터베이스, 내 사람들 중에 요즘 긍정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 좀 떠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메시지도 나누고 했더니 그분의 에너지가 이렇게 저한테 전달되면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힘을 받아서 제가 잘 강의를 마칠 수 있었는데요. 네, 아마 그분은 그만큼 에너지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저는 며칠 후에 제 에너지를 나눠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좀 잘 지내셔서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맛있는 밥 한 끼 사드리는 걸로 제가 공감 에티켓을 나눴는데 이렇게 좀 주고받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도움받았던 게 행동적 항우울제, 뭔가 활동을 통해서 했던 거죠. 제가 다음 시간에 더 말씀 올리겠지만 저는 작년에 뭔가 몸을 주로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했는데 체육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체육관 운영하시는 분들 지금 너무 힘든데 그래서 안 타던 좀 자전거를 열심히 탔는데요. 이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데 뭐 몸이 튼튼해지는 것보다 네, 그 어느 순간 관객으로서 이렇게 멀어지는 수영을 다른 말로 하면 수용이란 단어를 요즘 메타비유란 말을 씁니다. 메타인지라는 게 인지 위의 인지라는 것처럼 한 발짝 미루어서 보는 요즘 뭐 비즈니스 심리학에서도 내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될 뭐 그쪽에서도 각광받는 게 메타비유인데요. 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 네, 어떤 것들인지 혹시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팁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세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네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세대 갈등 이슈는 너무 힘이 들죠. 뭐 그것만 해도 너무 많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제가 아재니까 아재 입장에서 그냥 네. 뭐 구체적인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뭐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당연히 아재들이 젊은 뭐 자녀를 포함해서 젊은 후배들이 있으면 삶이 훨씬 삶의 후반부가 행복하대요. 네. 그럼 아재 입장에서 그럼 자녀를 포함해서 젊은 후배들을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재미난 책에서 제가 3가지 팁을 얻은 게 있는데 네. 무진장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일단 아재들이 내지는 아빠들이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겁니다. 후배가 선배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뿌듯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거는 후배들이 습득한 전술이다. 요 이야기를 했을 때 아재들이 말을 제일 금방 마친다. 진심이 아니다. 어른의 의무라는 그 책에 돼 있어서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했는데요. 3가지라 그랬는데 어렵습니다. 먼저 잔소리하지 마라. 네. 근데 이 잔소리가 본능이어서 뭐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째, 신세한탄하지 마라. 라떼는 말이야. 그렇죠. 이거 진짜 하기 쉬워지거든. 점점 뭐 나오더라고요. 3번째가 제일 어렵습니다. 내 기분이 울적하더라도 후배 앞에서는 기쁜 얼굴을 져주어라. 우리가 배운 거랑 거꾸로이죠. 네, 필요합니다. 네, 참 함께 쉽지 실천하시죠. 않은데 함께 실천하시죠. 모두들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주 강연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뭐 오늘과 연장선에 있는데요. 마음이 지쳤을 때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충전할지, 내 마음을 잘 연민하는 법. 연민 집중 치료 이론이라는 요즘 제가 보기엔 1등하는 마음관리 기술이 있어서요. 네.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다음 주 강연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